점주, 길일이 되었으니 정식으로 간판을 걸어도 되겠어. 남을 속이려면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해야지. 그럼 왕비한테 의지해야겠군. 자네가 가져온 건 묵은 쌀이 아닌가? 질 낮은 것을 좋은 것처럼 속여 팔면서 값은 관청에서 정한 가격보다도 높다니. 사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오. 요즘 운송이 밀려서 묵은 쌀밖에 남지 않았소. 며칠 전에 수로가 준설되고 새 운송선이 20척이나 도착했는데 뭐가 밀렸다는 말인가? 그걸 어쩌시오? 허위로 가격을 부풀린 게 발각되면 가산의 절반을 몰수한다는 이 나라의 율령도 있지. 갑자기 생각났소. 햅쌀도 있긴 하나 값을 더는 내릴 수는 없소. 보아하니 이 자료에 찍힌 관고도 좀 수상하군. 설마... 제가 높으신 분을 몰라 배웠군요. 이 거래는 직접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귤 3광줄이 도소주 10말까지 더해서 관청에서 정한 가격에 맞춰서 이 값으로 포장해주게. 공정한 값이군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참으로 감탄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의형제를 맺는 건 어떠신지요? 주인장, 이 새해 요리에 길한 이름 하나 지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더 급하네. 주인장, 이 술 좀 한번 맛보시죠. 이렇게 훌륭한 인재라니 성과급도 주나요? 달마다 휴일은 어떻게 돼요? 정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 생명의 은혜를 입었나요? 아니면 빚을 갚으려고 몸을 바친 건가요?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혀 내가 기꺼이 무릎을 꿇었거든. 두 분은 같은 마음이었군요. 보아하니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담을 허물지는 못하겠네요. 안 보여. 밀지 마. 아야. 조심하거라. 내 발. 다른 걸로. 이건 안 된다. 이건 내 것이다. 전 제 말만 있으면 돼요. 분명 떨어져서 아플 거예요. 방법이 있지. 해마다 평안하길 바라.
그저 사업적인 판단일 뿐이다. 새해가 다가오면 많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지. 다른 주점은 잡다한 기술로 손님을 끌어들이지만 우리 주점은 엿사탕으로 다른 길을 찾았지. 요 며칠 효과도 좋았어. 점주께서 장부를 확인해 보셔도 되고. 사심은 아니었지만 순리대로 흘러가게 둔 셈이지. 이건 내 것이다. 내가 번 돈으로 샀고. 아직 아이가 있는데. 누나도 형한테 말꼬리 붙이는 거 도와달라고 하려고요? 그건 그대가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이지. 예전에 북방 변경에 주둔할 때는 한간에 내 이름만 들어도 밤에 우는 아이들이 울음을 그친다는 소문이 있었어. 수고했어. 일은 순조로웠고. 점주께서 피곤해 보이는군. 오늘은 휴업하지. 서시장에서 용춤을 춘다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 귀인께서 길조를 잡으셨으니 우리 운서의 규칙에 따라 특별한 재주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지. 점주님께서 해마다 풍요롭길 바라며 모두에게 새로 빚은 술을 내어주신다는군요. 내가 사오지. 내가 줄 서러 가지. 점주님께서 아시다시피 내가 아직 분신술은 못 익혀서 말이야. 천천히 먹어. 데이지 말고. 운수는 북적거리지만 알란성처럼 한가롭진 않구나. 봄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땐 교회로 가서 연을 날릴 수 있을 거야. 짐이 된다면 그만둬도 된다. 애초에 주점을 연 건 임시방편이었으니 난 그대가 언제든 어떤 신분이든 즐겁게 지내기만을 바랄 뿐이야.
어쨌든 든든한 집안이 힘이 되어줄 것이니.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왕부에서 맡은 본직은 그만두면 안 된다. 시험 삼아 드렸던 날, 겉으로는 그냥 점소이처럼 보이고 영리하게 행동하더군. 하지만 무의식적인 반응은 속이기 어렵지. 일부러 차추전자를 엎질러 봤는데 보통이 아니었어. 부인의 눈썰미에는 못 당하겠네. 그자와 증거를 함께 잡아서 입을 열게 해야. 칭찬이 일렀어. 그 내통자도 그리 영리하진 않은 것 같군. 위조한 이상 세세한 부분도 빈틈이 없어야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장인을 불러서 다시 만들면 돼. 일단 야참부터 배상할까? 이건 전장에서 가져온 건데 그대의 마음에 든다면 가져가도 돼. 쇠붙이도 진흙처럼 베어내고 평범한 자물쇠를 부수는 것도 식은 죽 먹기지. 그래, 천하가 태평해지면 무기는 봉인할 수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별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쓰이거나. 섣달에 마음에 든 사람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데 쓰인다면 그 또한 새의 길조가 아니겠나. 이 고양이 스님은 이곳에서 수행한 지 벌써 4년이나 되었지. 내가 처음 이곳에 와서 소원을 빌었을 때 마침 절의 승려들이 이 녀석을 주워왔더군.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먼저 손을 정갈히 씻고 시주돈을 올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녀석이 불단 위로 뛰어올라 야옹하며 고자질할 거거든. 사원의 향불이 성하다 보니 영험하기로 이름났지. 가져오지 않았으나 불을 향한 그 주파날이 어찌나 날뛰는지 얼굴까지 튀어오를 것 같구나.
가장 굵은 나뭇가지 근처에. 다만 오래된 소원패는 정기적으로 치워서 지금은 찾기 어려울 거야. 맞춰보겠느냐?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 소원을 빌었다고 할 순 없지. 누군가 소원이 아주 간절한가 보군. 그대가 도와주길 바라는 모양이야. 이것도 정말 영험하구나. 다음엔 주판을 챙겨와야겠어. 힘이 닿지 못하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지. 하지만 힘이 닿는다면 난 그저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거다. 지금은 그대가 내 곁에 있으니 그때의 소원들은 다 이뤄진 거나 다름없어. 옛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새로운 소원을 적어야겠구나. 대전에서 성상께서 왕야께 어떤 상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건만 왕야는 단지 장신구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화약 사건을 빠르게 밝힐 수 있었던 것도 평소 왕야가 왕비를 위해 불꽃놀이를 연구해 왔기에 바로 수상한 걸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죠. 빠져나왔어. 새해를 맞이하는 좋은 날, 이토록 아름다운 경치인데 당연히 왕비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니까. 오늘 밤 강 한가운데서 불꽃놀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가 가장 좋은 위치거든. 그날 도적을 토벌하다가 우연히 나이든 장인 한 명을 구했는데 화약의 조예가 깊은 자였어. 그에게 불꽃을 계량하는 방법을 좀 배웠지. 주점이 문을 닫은 후에 시간이 날 때를 틈타 며칠 동안 살짝 손봤더니 다행히 새해를 맞아 그대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 불꽃 소리가 커서 못 들었는데.
왕비가 기쁘다니 돌아가면 모두에게 후한상을 내려야겠군. 새해 축하 선물. 제비가 돌아오면 대지에 봄이 찾아오고 만물이 새로워지지. 새해에도 그대가 여전히 제비처럼 자유롭게 구름을 가르고 버드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며 동풍을 따라 나아가길 바라. 그대와 나는 이미 약속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그대를 모를 리가. 눈에 보이는 사슬도 세상의 족쇄도 구름 위를 걷고 달을 오르는 절묘한 솜씨를 가진 협도를 가둘 수는 없지. 하지만 나에게도 비결이 있어. 난 그대의 마음을 내게 묶어둘 테니까 손을 놓을수록 그대는 기꺼이 머물게 되겠지. 나는 그저 기다리는 처마가 아니야. 한 쌍의 제비는 홀로 날지 않지. 그대가 어디로 가든 난 언제나 그대와 함께 할 것이야. 눈이 다 녹고 나면 봄이 찾아올 거야. 아쉽다기보단 오히려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데. 새롭고 신기한 물건을 발견한다면 서신과 함께 보내줘. 상위에 장식해둘 테니. 어찌 보면 그대와 함께 유람하는 셈이니 봄날의 경치를 저버리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지. 국문을 검토하다 창밖 버들잎을 볼 때면 그대도 버들가지를 꺾고 있진 않을까 궁금하겠지. 새로운 차를 맛볼 때면 그대가 지금 어디서 쉬고 있을지, 또 어느 맑은 샘물을 마셨을지 궁금해하고, 굳이 무언가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아. 전에는 정무가 많다고 느낀 적 없었는데 이제서야 정무의 발목이 잡히네. 짐이 되어서 그대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게 아쉬워. 이게 다 날 찾아온 어느 대들보위 제비 때문이지. 그 제비가 물어온 봄을 엿보고 나니 나도 모르게 문 밖의 봄은 어떨지 상상하게 되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난 연날리기 외에도 꽃구경, 등산, 뱃놀이도 서툴러. 수고스럽지만 왕비께서 마음을 써주셔야겠어. 연지 상점 앞을 지나갈 때 마침 운수에서 유행하는 치장품을 내놓았더라고. 하지만 이 연지 색상은 너무 심오해서 단번에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 사람을 시켜 전부 사오게 했지. 그대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이게 좋아?
손재주라면 변장에 능한 협도에 비해 내 실력은 한참 부족하겠지. 부끄러울 정도로. 직감. 낯선 이의 변장을 간파하려면 확실히 세심한 관찰과 대조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지. 하지만 그대의 얼굴, 윤곽, 손짓 하나하나에 담긴 습관은 이미 내 마음속에 수없이 그려봤으니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어. 움직이지 마. 조금 비뚤어졌어. 눈썹을 그리든 연지를 바르든 앞으로 우리가 연습할 기회는 많아. 단지 방금 움직인 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마음이 들뜨면 손도 흔들리는 법이니까. 북방 변경에 처음 도착했을 때 군사 배치를 위해 산맥과 관문의 지형 방향을 조사하고 기록해야 했거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습관은 계속 남았어. 지금은 주로 풍물과 일화를 적고 가끔은 민간에 떠도는 전설을 적기도 하지. 그대가 묵비를 가져간 뒤로는 왕부 안에는 그대가 원하는 물건이 더 이상 없었잖아. 우리가 함께한 날들은 그리 길지 않았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시간이 없었지. 일지 속에 담긴 건 전부 내가 과거에 직접 겪은 경험들과 생각들이야. 그대가 붓과 먹을 통해 진정한 나를 알게 되면 혹여 이른 날에 그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랐어. 보아하니 이 계책이 효과가 좋았던 것 같네. 불꽃놀이는 아름답지만 아쉽게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 나는 해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매년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그대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 분명 다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과 아름다운 경치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거야. 훗날 그대가 일지를 펼쳐볼 때 이 모든 광경이 우리 사이의 가장 평범한 이야기거리가 될 테고. 시야가 좀 트여? 좋아, 줄 꽉 잡아. 그대가 근심 걱정 없이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쁜 일이야. 게다가 그대는 답례로 꽃비를 선물해 주었잖아. 매일 책을 연구하고 사예를 수련하며 지냈으니 특별한 건 없었어. 다른가? 결국 지금 이렇게 작은 정원 안에서 만났잖아. 장난이 심하다. 내가 늦었으면 어쩌려고.
그대처럼 예측 불가한 사람이 조정에 든다면 분명 정직하면서도 틀에 박히지 않은 유능한 신하가 될 거야. 듣자 하니 신분이 바뀌더라도 우린 언젠가 정의를 바로 세울 때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 같군. 비록 강호의 길은 멀고 조정은 엄격하다 할지라도 인연이 있는 이들은 결국 서로를 향해 나아가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오랫동안 서로의 곁을 지키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